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단원, 우리 세 번째죠. 민주주의의 발달과 현대정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첫 시간에 쫙 이렇게 정리해드린 어떤 역사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룩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거기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우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적인 과정, 민주주의가 어떻게 나왔느냐? 옛날에는 민주정치 지금의 모양이 아니었고요. 없던 시절도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는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눠 볼 건데요. 자, 고대 하면요. 딱 하나. 바로 그리스 아테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 중세는 기억할 게 없어요. 우리 정치에서는. 그리고 이제 근대로 가면 시민혁명. 그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시민혁명. 그리고 이제 현대, 오늘날의 모습까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거 복습이죠, 완전. 자, 여러분들이 그 첫 시간부터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답을 착착착착 잘하시겠죠? 기대해도 좋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고대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자, 아테네는요, 자, 시민들이 많지 않았어요. 걔네들도 우리처럼 참 산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조그만 동네마다 그게 다 국가다, 도시국가 폴리스, 그쵸? 자,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무슨 회의할 일이 있으면 다 같이 광장에 모여서 회의를 했죠.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여서요. 그쵸? 자, 그런데, 자, 모든 사람이 다 오진 않았어요. 좀 치사하게 빼먹었죠. 여자, 노예, 외국인은 안 껴줘요. 그쵸? 여자, 노예, 외국인은 빠지고,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누구만 해요? 남자만, 여자 아닌 남자만,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사람, 그 나라 사람. 그쵸? 얼라는 원래 안 껴준다 그랬어요. 어디든지 안 껴줘요. 요즘 우리 시대도 안 껴주잖아요. 어느 정도 성숙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성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참여를 시키죠. 자, 그래서 우리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성격 정리하면요. 제한적인 성격이 있고, 직접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제한적 직접 민주 정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제한적이라는 말의 느낌은 제한당이요.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노예, 외국인. 자, 하지만 직접 하긴 해요. 누가 직접 해요? 남자는 직접 할 수 있어요. 성인 남자 자유로우면. 그렇죠? 자, 그래서 직접 한다는 거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줘볼게요. 직접. 그래도 그 고대에 직접 정치를 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 옛날 그 고대부터 아하 이런 직접 민주 정치가 있었구나.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 여자, 노예, 외국인이 좀 빠졌네. 자, 요게 아쉬운 점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시민이라고 했을 때는 자유로운 남성을 의미한다. 자, 여자, 노예, 외국인은 빠진다는 거, 이게 이제 제한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절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거나, 광장에서 중요한 것을요, 남자는 다 모여서, 자, 남자가 그 당시 시민인 거죠. 시민들이 다 모여서 정치를 했죠. 자, 그러면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들이 법을 결정하는 사람이네요. 뭔가 이런 걸 결정하는 뭔가 통치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그들이 만든 법은 사실 또 그들이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1인 2역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법을 만들고 또 법을 지키고, 그러니까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고 동시에 1인 2역을, 그쵸? 자, 그래서 다스리는 자, 치자, 다스림을 받는다, 피치자, 동시에 1인 2역들을 하고 있더라, 이 시민들이요. 그래서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했던, 자, 이게 결국 직접 민주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직접 민주정치는 직접 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결정해서 다스리는 자, 그리고 또 그것을 내가 따라야 되니까 다스림을 받는 자,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제한적 직접 민주정치. 자, 그럼 그 시절에도요, 나름대로 오늘날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법을 만드는 건 남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것을 민회라고요. 민회. 민중들이 모여서 회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민회.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이 민회에서 이제 남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고요. 그럼 오늘날 이제 행정부에 해당하는 이제 행정일을 하는 곳은 평의회라고 해요. 평의회 또는 500인 평의회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500명이 참석한다고 해서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원, 재판을 하는 법원이 이제 재판소가 있습니다. 또는 민선재판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보세요. 민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평희애가 있고, 재판소가 있고,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그러면, 이 행정일도 남자들이 다 나와서 하고, 재판도 남자들이 다 나와서 재판하고,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민혜에서는 다 같이 모였지만 우리 평희애하고 이 재판소에서는 다 모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사실 좀 번거롭잖아요. 매번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모여가지고 뭘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는 민혜에서는 다 같이 하는데 얘네들은요, 이제 돌아가면서 하자는 거죠. 돌아가면서 다 일부러 다 같이 모이면 이게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자. 자,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이제 추첨하는 거야. 자, 이제 로또 뽑듯이 추첨을 딱 합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이번에 내 차례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행정일을 보는 거죠. 평의에 참석해서. 그 다음에 또 다음번에는 또 얘가 뽑히면 이제 얘가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게끔. 자, 그럼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쨌건 누구나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평의하고 재판소가 모든 사람이 모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뽑은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들이 이제 추첨해가지고 당첨되면, 그때 1년만, 딱 1년만 할 수 있어요. 자, 1년만 하고 다시는 못해요. 두 번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기회가 와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평생에 한 번씩 이렇게 공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해당하는 모양은 있지만 오늘날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국회의원도 그리고 대통령도 막 우리가 선출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주잖아요. 뭔가 능력 있는 사람 우리가 굳이 뽑아가지고. 자,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권력 분립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우리 배웠잖아요. 민주정치 원리로서 권력 분립이 있지만 고대에는 이걸 가지고 권력 분립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력 분립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평의하고 재판소에 참석하는 그 공직자들은 추첨을 하고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한다. 윤번제 방식으로 누구나 한 번씩.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나 한 번씩 누구나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넓은 의미는 다 직접이었다.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는 정말 직접 하는 정치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또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민주정치를 하는데 가끔 만약에 독재자가 출연을 한다면 이 민주정치가 훼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좋은 제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약에 어떤 애가 독재자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놈을 쫓아내자. 자, 쫓아내는 제도로서 도편 추방제를 만들었죠.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요, 이재은이라는 사람이 독재자의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민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요. 만약에 6,000표 이상이 나오면요, 저는요 10년간 추방되는 거예요. 자, 이 아테네 당에서 추방돼요. 자, 그럼 10년 뒤에 돌아오면 뭐 저는 뭐 힘이 없겠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독재자의 출연을 막는 제도 도편 추방제라고 해요. 자, 그 당시에는요, 종이가 없어요. 종이가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할 때 투표 용지가요, 깨진 도자기 파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릇 같은 거, 옛날 흙으로 빚잖아요. 그런 게 깨지면 그게 이제 투표 용지처럼 사용을 해서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제 이름을 썼다 해서 도편 추방제 쫓아내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요거랑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비슷한 제도는요, 공직자가, 만약에 얘가 일을 잘 못해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요, 자, 얘를 쫓아내는 거야. 자,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거, 그것을 국민 소환 제도라고 하는데요. 요거랑 이제 자꾸 연결을 해서 물어보니까 같이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아테네에서는 우리가 도편 추방제라는 게 있는데 오늘날에는 요런 거랑 비슷한 제도로 국민 소환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런데 이제 요게 조금 안타까운 게 나중에는 변질이 돼요. 변질. 맛이 같다는 거죠. 우유가 변질되면 마탱이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이 도편 추방제도 살짝 변질이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의도는 참 순수하죠. 독재자를 막겠다. 독재자를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참주라고 하는 참주의 출현을 방지하겠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악용되는 게 자, 이제 어떤 애가 있어요. 자, 얘는 독재자가 될 애가 아니에요. 얘는 괜찮은 애야. 자, 그런데 이제 저하고 라이벌인 거죠. 정치적인 라이벌. 그러니까 내가 인기가 많고 싶으니까 저놈을 몰아내야 되겠다. 내가 인기가 많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모함을 하고 다니는 거죠. 저놈이 독재자가 될 뭔가 그 꿍꿍이가 했다 막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저한테 세뇌가 당해가지고 자, 투표를 한 거죠. 이 사람이 독재자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이 사람은 그래서
6,000표 넘게 나와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멀쩡한 사람을 내쫓은 거죠. 정치적인 라이벌, 정적을 제거하고